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기억 속 깊은 곳에서 감추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떠났던 한 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여름, 친구들과 저는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자연경관과 고요한 분위기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우리는 고풍스러운 외관에 감탄하며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굉장히 친절하셨고 이 지역에서 몇 세대째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툭하면 소주 이야기를 하며 미소를 짓곤 했죠. 다만 그는 우리가 묵게 될 방 중 한 곳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듯 웃음기를 조금 거뒀습니다. 저기 끝에 있는 방은 가급적 닫아두고 나오지. 그 방은 원래 쓰지 않는 곳이야. 친구들과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짐을 풀고 시골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친구 2명은 각 방에 들어갔고 나머지 2명은 거실에서 밤을 지새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틀 내내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했던 터라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에 어떤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사람이 내는 소리임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벽을 타고 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잘 보니 그곳엔 주인 할아버지가 언급한 그 방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휩싸여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방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저었지만 호기심이 왕성했던 우리 중 한 명이 말했다.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얼마나 무섭겠어. 그냥 낡아서 그런 건지도 몰라.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방을 향했습니다. 문의 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살짝 삐걱거리며 열렸고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흐느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은 한 달이 아니라 몇 년은 청소를 안 한 것처럼 지저분했고 먼지가 어둠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있고 바람이 들어올 틈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지만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은 다른 것을 비추기보단 마치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불길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거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거울에 닿자 거울 속에서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거울 속에는 낯선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으며 슬픔에 잠긴 눈으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소녀의 모습은 마치 낡은 필름 영화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모양에 맞춰 나오는 소리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나가. 던 계단은. 우리는 공포에 질려 거울에서 눈을 뗀 채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뜬 문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펜션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펜션 주인이 그날 아침 일찍 응대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할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펜션을 떠날 때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 방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떠나가는 우리를 보내기라도 하듯이.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과 그 거울 속 소녀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저와 제 친구들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조용한 펜션에서 시작된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로처럼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지한 천여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다. 평소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 지친 나에게 이 여행은
바람 같은 휴식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기차는 오래된 석탄 냄새가 나는 낡은 객차였고 흔들림이 심했지만 풍경은 아름다웠다. 기차는 초록빛 논밭과 우거진 숲을 지나 한적한 시골역에 멈추었다. 내가 방문할 곳은 외삼촌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역 앞에서 조금 걸어가니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다. 마을로 가는 버스가 1시간 뒤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슈퍼마켓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들고는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 이 동네 처음이지? 마을 조심하게. 특히 고요한 숲은 들어가지 말게나. 그 말이 약간 섬뜩하긴 했지만 나는 그저 지역의 전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웃어넘겼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마을 중심에 도착했다. 외삼촌의 집은 마을 중심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고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어가야 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외삼촌은 마당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외삼촌의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전통 한옥이었다. 이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나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자연을 탐방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할머니가 했던 그 경고였다. 도대체 고요한 숲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조심하라는 것일까? 호기심이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어느 날 저녁 숲을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짙은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으나 손전등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섰다. 숲 입구에 도착하니 손에 쥔 손전등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전등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달빛의 의지에 조심조심 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 안은 생각 이상으로 조용하고 뱀에는 더욱 짙어져 갔다. 조금 걷다 보니 작은 나무 의자와 중앙에 물이 고여있는 오래된 우물이 나타났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우물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둡지만 확실히 우물 속에서는 나의 얼굴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 얼굴은 소녀였고 눈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와줘. 나는 정신을 차리려 했으나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도와줘. 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렸다.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자 아무도 없었다. 공포에 질려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숲을 빠져나오려고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발은 허공을 밟는 듯 허우적거렸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아채는 느낌이 들었고 정신이 돌아왔다. 그리고 보니 외삼촌이었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끌어내며 물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외삼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외삼촌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이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설명해 주었다. 그 숲에는 사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슬픈 이야기가 있었다. 예전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았는데 그녀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숲속에서 사라졌다. 그 후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면 영혼에게 홀린다는 소문을 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경계 삼아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렇게 숲은 고요한 숲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소설을 한번 써볼까 했지만 이 마을에 더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외삼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며칠 후 마을을 떠났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숲의 우물 속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마을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이후로 어두운 숲은 물론이고 한밤중에 시골 마을도 피하게 되었다. 공포는 가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이었던 여름 방학 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인적이 드문 산골의 작은 숲이었다. 그곳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불길한 전설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몇몇 친구들은 그곳에 얽힌 이야기들을 걱정스레 떠올리며 캠핑을 망설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낭설이라고 치부한 채밤 하늘의 별을 보며 캠프파이어를 즐기고자 떠났다. 일행은 총 5명으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숲은 그 자체로 신비로웠고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며 햇살에 일렁이는 나무들이 마치 우리를 반기는 듯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우리는 숲속 공터에 모여 불을 피웠다. 불꽃은 어두운 숲속을 타오르는 불빛으로 밝혀주었고 우리는 각자의 공포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때 현진이 불쑥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숲에는 오래전부터 속삭이는 나무들의 전설이 있어. 어느 늦은 밤 길을 잃은 나그네가 이 숲을 지나다 나무들의 속삭임에 이끌려 영원히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지.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속삭임에 현혹되어 실종되었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모두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이 바로 캠핑의 묘미라고 웃어 넘겼다. 야영지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쉽게 잠에 들 수 없었다. 자꾸만 바람 소리에 뒤섞여 뭔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점점 선명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주위의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휘어져 나를 잡으려 했고 그들의 나뭇잎은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은 꿈속에서조차 내 피를 얼게 만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숲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나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텐트 밖으로 나오니 다른 친구들도 어딘가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비슷한 악몽을 꾼 듯했다. 우리는 어슴푸레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를 했고 곧 이 불쾌한 기분을 털어내기 위해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숲을 거닐던 중 우리는 곧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나무 한가운데에 낯선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문양이었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문양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글자는 우리 중 한 명의 이름 같았다. 이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혹스러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믿으며 돌아섰지만 그때부터 숲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의 삐걱거림, 심지어 동물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서둘러 캠프장으로 돌아가 짐을 쌌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자동차로 돌아가는 길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거대한 나무들이 마치 인사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속삭임을 들었다. 그것은 분명했고 아마도 나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일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마라. 캠핑 이후 우리는 그날의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속삭임은 때때로 꿈속에서 혹은 불현듯 일상 속에서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결코 내가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그 숲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아마도 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